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성공하는 시나리오의 법칙입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동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행동 묘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시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뭔가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입장과 관점에 대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쓸 때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가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점 캐릭터라는 것은 그 캐릭터의 눈과 귀를 통해 우리가 보는 영화의 사건의 전개되는 캐릭터를 가리킨대요. 캐릭터들은 그 캐릭터가 들을 수 있는, 관객들은 어떤 캐릭터가 정해지면 그 캐릭터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그 캐릭터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시점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근데 예를 들면은 영화라는 것은 길고 우리가 보면 영화에서는 한 사람의 입장대로만 가지 않죠. 다른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막 정보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야기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인물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 공간적 배경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일들도 다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한 시점에 한 캐릭터의 시점에만 매달리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되는 장르들이 있대요. 그것들은 뭐냐면 중심 캐릭터와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게 필요한 장르들이죠. 어떻게 형사가 뭔가를 파헤치거나 하는 장르들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심 캐릭터가 일체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 요렇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 캐릭터와 일체감을 느끼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감동이라는 걸 받거나 동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시점을 가장 분명하게 사용하는 영화는 형사 영화예요. 그래서 형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큼만 관객들이 가지면서 막 가다가 나중에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걸 다 조합을 해봐야 된다든지 그 뒤에 그 정보들이 가진 반전이 나오면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관객들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느끼는 반전의 순간에 관객들이 느끼는 반전은 그닥 크지 않아진다는 거죠. 중심 캐릭터가 관객들이 쉽사리 일체감을 느낄 만한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단일 시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단일 시점을 유지하셔야 된대요. 어떤 거냐면 시계태엽 오렌지 같은 경우 알렉스는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고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의 시점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상에서 만났을 때는 어떤 것도 공감할 수 없지만 걔의 감정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그 사람이 보는 것, 그 사람이 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가 잡혀가서 그 유명한 장면 있죠. 눈 딱 성냥 꽂았다고 해야 되나? 성냥이 아닌가요? 성냥 꽂아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폭력적인 방법 그 장면을 보게 하는 그런 고문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렉스에게 그나마 감정이입이 된 채로 본다는 그 고통을 같이 본다는 거죠. 그죠? 고전 무성 영화인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도 그렇게 진행이 된대요. 왜냐면 그것도 기이한 시점으로 밀어넣어요. 중심 캐릭터가 미치광이일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정을 이입해라고 해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시점으로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영화는 심리적 상태를 스크린에 옮기는 행동들만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내면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각적 대응물을 만드는 거예요. 행동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을 포착할 수 있게끔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메타포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주인공만 캐릭터를 따라갈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캐릭터가 된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대조적인 조력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시점을 가지는 캐릭터가 반드시 주연 캐릭터의 이유는 없어요. 어떨 때 조연이 나오나요? 우리 대표적으로는 최근 영화라고 하면 아닌가? 좀 또 오래됐나요? 위대한 개츠비가 그렇죠. 위대한 개츠비에선 개츠비 시선으로 보여주지 않고 지켜보는 그 친구, 소설가 친구의 시점으로 계속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츠비가 30분 동안 안 나올 때도 그 소설가 친구의 시점으로 모든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중심 캐릭터가,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는 일반인들이 감정이입하기에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너무나 범상치 않고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캐릭터인 다른 캐릭터를 하나 설정하셔서 그가 보는 관점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레인맨 같은 경우에도 자폐증이 걸린 공부벌레인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잖아요. 그저 그걸 보고 있는 옆에 톰 크루즈의 시선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사한 영화인 카드로 만든 집보다 레인맨이 더 잘 됐는데요. 그 이유는 자폐증에 걸린 더스틴 호프만의 내면을 막 파헤쳐서 보여줄 생각을 레인맨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폐증이 가진 그 겉모습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심정적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심정적 시점, 영화가 중심 캐릭터의 진정한 시점을 벗어났는데도 항상 해당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심정적 시점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영화에서 자주 보시던 개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캐릭터가 보는 것들이 바로 그의 진정한 시점이죠. 우리가 정해진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가 죄송해요. 저희 사막다람쥐가 아픈데 지금 깨가지고 제가 시선이 좀 갔습니다. 캐릭터가 보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시점이고, 그 다음 캐릭터가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깨닫는 것. 그것들도 바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심정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겠죠? 캐릭터가 보니까 캐릭터의 시점으로 나온다는 거요.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캐릭터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일단 이런 거예요. 형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형사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지만 관객들은 살인마가 어떻게 살인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후에 형사가 막 증거를 찾다 보니까 걔가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게 돼요. 형사는 그 죽은 걸 보지 못했지만 관객들을 그 앞서 봤던 그 시점이 심정적으로 형사가 추리해서 보는 시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를 많이 정서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초적 본능에서 첫 장면처럼 살인이 벌어지는 것을 관객이 목격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도착하나요? 형사가 도착하죠. 범행 형사를 조사할 때 우리가 그런 심정적 시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캐릭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의 예는 스토킹 당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쓰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스토커는 여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스토커가 범행을 준비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거는 이제 주인공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행동들이 후에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주인공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스토커의 시점으로 모든 게 보여지지만 우리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였던 예에서 형사가 결코 밝혀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거나, 세 번째 스토킹을 하는 이런 시점, 심정적 시점에서 형사는 모르는, 결국에 단 한 번도 모르고 영화상에서 끝나는 걸 관객이 알고 있다거나, 스토커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주인공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한 행동하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시점이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캐릭터가 보지 않을 때 어떤 장면을 넣어주는 것들을 이런 걸 지키셔야 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공이 다 알게 되거나 아니면 주인공에게 영향을 미치거나요. 그래서
시점을 지필하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한데요. 검토 담당자가 적어도 심정을 느끼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요. 예를 들면 문장에서 자, 캐리가 눈살을 찌푸린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캐리가 눈살을 찌푸린다. 괴로운 표정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괴로운가 보다 라고 하시는 건 안 돼요. 이제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심중을 추측해서 하는 것들은 적으시면 안 돼요. 캐리가 눈살을 찌푸린다. 괴로운 표정이다 라는 것은 뭔가요? 그런 표정을 짓는 게 그려지죠. 그래서 적어도 글을 읽는 검토 담당자가 캐리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써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어떤 여자가 방 안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시작을 엿듣는 것부터 할 것인가,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요. 전자일 경우에는 시점이 주인공 엿듣는 사람 시점의 어떤 심정을 느끼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내용이 사실 전달이고 이것을 걔가 알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듣는 장면부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뭐냐면 이 뒤에 날 뒷담화하는 걸 엿듣는 이 주인공의 시점을 듣게 된다는 거,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얘기를 하고 있네,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는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대화를 엿듣고 정보가 전달되기는 하지만 후자, 그러니까 바깥에서 엿듣는 걸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로 시점이 없거나 혼합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와일드싱이 전형적인 상태인데 처음은 맷 딜런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다가 좀 있다가는 형사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게 된대요. 그리고 중반부가 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관객들이 알지는 못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막 끝이 난대요.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위대한 영화를 만드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영화제용 영화를 만드실 때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단일 시점으로 얻어낼 수 없는 효과를 얻어내는 혼합된 시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명심하래요. 우리가 이런 식의 시점을 정하는 것은 관객과 게임을 하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약간 그 유사한 게 최근에 우상이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하나의 시점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구의 시점이 아닌 좀 헷갈리게 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을 관객과 게임을 한다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해요. 관객과 게임을 하면 여러분의 영화는 굉장히 냉정한 느낌을 가진 영화가 될 수도 있다. 관객이 캐릭터에서 일체감을 느낄 경우에만 영화적으로건 정서적으로건 캐릭터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때만 관객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감동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행동 묘사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쓰실 때 일관된 접근 방식으로 장면을 보여줄 경우에 영화는 스타일을 가지게 될 거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나리오 쓰는 작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면을 풀샷 보여주고 미디움샷, 설정샷 보여주고 해당 등장하는 인물을 마스터샷으로 넘어간 다음에 미디움 클로즈업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되는 걸 짜시면 드라마 TV 스타일이라는 비판을 듣게 될 거래요. 영상을 그리도록 보여주되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영상을 전달하는 게 시나리오의 포인트래요. 그래서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은 비주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가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 플롯과 캐릭터를 잘 파악하고 컨트롤하는 것처럼 스타일도 잘 파악하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쓰기에 편안한 스타일,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적합한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그게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디자인하는 정말 중대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연출이라는 개념을 제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영화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상 연출이라는 것이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UCC 동영상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영화는 뭐냐면 나만의 스타일,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스타일을 가지고 그 영상 규칙, 내가 정한 영상 규칙을 반복적으로 지켜주면서 영상화하는 것이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이라고요. 시나리오 작가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꿔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나리오 형태로 줄글로 표현하는 것이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영화적 이미지를 스타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적어주는 게 영상 작가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시는 곳에서 항상 좋은 글 쓰시고요. 저와 함께 작업 일지를 쓰면서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은 골든해피어 카페에 오시면 기적 12주의 기적 일기란이 있거든요. 거기서 함께 작업하는 내용들 공유하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팔리는 시나리오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